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건 이 정말 많은 일들이 쌓여온 방대한 지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쌓아가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소중한 순간순간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충실히 살아간다면 분명히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은 직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고요. 이 미국에서는 이 어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다음 날인 그 이름도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죠. 미국 유통업계 최대의 할인 시즌인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전후로요, 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 현지 유통업체들이 비장의 핫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도시바와 델의 노트북 일부 제품을 반값에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TV 할인을 전면에 내세운 베스트바이는 2199.99달러, 약 245만 원에 판매하던 삼성 초고화질 TV들을요, 1299.99달러, 약 144만 원에, 그리고 249.99달러짜리 이 파나소닉의 32인치 LED TV를요, 199.99달러인 약 22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비단 이들 제품이 아니더라도 현지 유통업계는요, 이 기간에 의류에서 가전제품까지 많게는 80%씩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데요. 직구가 일상화된 데다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번 할인을 기다려온 국내 소비자도 어느 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받아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이 배송대행업체 몰테일은요, 지난해 추수감사절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약 4만 건의 배송대행을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이 같은 기간 최소 8만 건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올해 전체로도 배송대행이 지난해 110만 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이 할인 기간이 예년보다 길어서요,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더 높다고 합니다. 월마트나 아마존 등 주요 업체들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평년보다 빠른 추수감사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고객을 끌기 위한 할인 특가 상품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까워질수록 쏟아져 나오기 마련인데요. 올해에는 11월 초부터 대폭 할인한 물량이 슬금슬금 풀리기 시작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 소비 침체로 고전하던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행사 당일을 한참 남겨둔 11월 초부터 이 구매 심리에 군부를 지피려고 노력한 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이 부지런한 얼리버드 직구족은요, 생각보다 일찍 풀린 핫딜을 노려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러의 지속적인 오름세가 부당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31일 1067원을 기록한 달러 환율은요, 11월 내내 오름세를 보여 24일에는 1112원을 기록했는데요.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라는 조급증까지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더 빨리 지갑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요, 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TV를 비롯한 고가의 전자기기에 소비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세와 부가세, 배송료 등을 적잖게 부담해야 하지만요, 이 비싼 제품일수록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는 계산인 겁니다. 해외 쇼핑몰로 빠져나가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국내 업체들도 TV 제품을 대대적으로 할인하고 나섰지만요, 역부족이라고 하네요. 삼성의 65인치 LED 스마트 TV 제품의 경우 이 베스트바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로 정상가보다 800달러나 낮은 1499.99달러, 약 167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관세와 부가세 배송료를 더해도 23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정도죠. 대신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핫딜로 나온 TV는요, 가격을 대폭 낮춘 대신 스마트 기능이 일부 없거나 스펙이 낮은 제품이 대부분이라고 하니까요.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인 제품을 구매하는 쇼핑몰이 다양해진 것도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몰테일 관계자는요, 지난해까지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오픈마켓형 쇼핑몰에서 이것저것 구매하는 방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옷 한 벌을 사더라도 길트 같은 편집샵이나 선호하는 브랜드 쇼핑몰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구매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직구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얻어서요, 더 많은 쇼핑몰을 돌아보고 비교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해외 쇼핑몰 사이에서 한국인 직구족이 큰 손으로 떠오르자 미국은 물론 유럽의 중소형 쇼핑몰까지 이 한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거나 한국으로 직배송을 해주고 있어서 직구족의 선택의 폭도 한층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 품목이 역시 다양해졌는데요. 의류나 잡화, 육아용품 할인 제품을 노리던 것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골프채 등 레저용품과 화장품과 향수 구매가 늘었는데요. 이는 직구 열풍을 이끈 엄마들뿐 아니라 골프나 등산 등 레저를 즐기는 중년 남성까지 직구에 가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은 직구족이 일부 핫딜과 인기 쇼핑몰에 대거 몰리면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배송에 소모되는 점은 감안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네요. 이 배송 요금만 줄여도 직구는 훨씬 이득인데요. 일부 구매 대행 업체는 TV 등 제품에 대해 화면 크기에 따라 일정 요금만 부담하면 되는 고정 배송비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도 합니다. 본격적인 소비가 시작되는 이 시점, 한국에까지 불어온 이 블랙 프라이데이 열풍이 해외 직구라는 트렌드와 말려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더 성행할 해외 직구,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그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 그 추세를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로빈후드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누구나 로빈후드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로빈후드는 초록색 옷에 모자를 쓰고 숲속에서 귀족들을 습격해 빼앗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의적입니다. 동화책과 애니메이션으로 다뤄져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죠. 12세기 중세 유럽에나 존재했던 이 전설적인 의적이 이제 1000년의 세월을 지나 21세기의 세금의 형태로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빈후드세입니다. 로빈후드세란 이 귀족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로빈후드처럼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금융기관들의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로빈후드세는 금융거래세로도 불리는데요. 투기자본을 억제하기 위한 세금인 토빈세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에만 적용되는 토빈세와는 달리 주식과 채권, 선물 등 모든 금융거래에 부과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원 확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1%의 부유층에게 세금을 매겨 99%의 사람들을 위해 쓴다는 점에서 이 로빈후드세는 2011년 월스트리트 시위대들의 주요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또 폴 크루그먼과 장하준 등 세계 경제학자 1000명과 빌 게이츠 등의 저명인사 역시 로빈후드세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 워런 버핏 회장이 주장한 이른바 버핏세 또한 이런 로빈후드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빈후드세는 특히 2000년대 후반 들어서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들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가 되었고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으로는요, 이탈리아에서 2008년에 에너지 기업의 최고 33%의 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탈리아는 이렇게 거둔 세금을 빈곤 가정과 노인 연금 생활자 등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2007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요, 석유 회사들에게 로빈후드세를 부과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요. 2010년에는 또 월스트리트 금융인들과 석유 회사들, 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로빈후드세 도입에 적극적인 유럽에서는 로빈후드세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빈후드세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런 논쟁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는 거라고 하네요. 로빈후드세를 둘러싼 이 논쟁이 존재하는데요. 로빈후드세를 도입하자는 사람들은 이런 세금이 한머니를 포함한 모든 투기성 금융자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때문에 부족해진 세수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실행이 되기만 하면요, 0.05%의 과세율만 적용하더라도 추가로 마련되는 재원이 연간 수천억 달러에 이르게 되어서 이를 통해 빈곤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비해 로빈후드세에 반대하는 이들은요, 로빈후드세를 부과하면 금융시장이 위축되어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업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로빈후드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낮은 제도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주장은 되고 있죠. 이런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요, 로빈후드세 도입은 점차 힘을 얻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2012년 8월부터 0.2%의 로빈후드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경제위기 국가들 또한 도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금융산업에서 얻는 이익이 큰 미국과 미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영국 등의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빈부격차와 소득 불평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진위계수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0.2 정도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었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점차 나빠지기 시작해서 2011년에는 0.311의 수치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로빈후드세의 국내 도입은 빈부격차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로빈후드세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볼만한 전시 소식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금요일이 오늘도 풍요로운 전시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진전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진은요, 이 회화와 달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내는 예술입니다. 연출과 빛 조절을 통해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원하는 메시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있는 예술 장르라고 볼 수가 있죠. 먼저 요즘 가장 핫한 사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하는 것마다 소위 대박을 내는 미술관이죠. 이 대림미술관에서요, 2015년 4월 26일까지 20세기 최고의 여성 사진작가 린다 맥카트니의 사진전이 국내 최초로 개최됩니다. 오랜 시간 대중문화를 이끌어온 잡지 롤링스톤의 커버에 사진을 장식한 이 최초의 여성 사진작가 린다 맥카트니는요, 도어즈에서 비틀즈에 이르기까지 음악계 최고의 아이콘들의 이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포착한 사진작가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녀는 사진 작업뿐 아니라요, 이 영화와 음악 작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했고, 출판과 방송을 통해 채식주의와 동물 권리 보호 등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대의 새로운 여성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또한 전설로 불리는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의 첫 번째 부인이기도 하죠. 이번 전시 기획에는 남편인 폴 맥카트니와 그녀의 딸인 메리 맥카트니, 그리고 스텔라 맥카트니가 전시 기획에 참여해서 그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국 전시 리카 맥카트니 사진전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의 기록에서 이 관람객들은요, 화려한 삶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왔던 린다의 진심 어린 기록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린다의 대표작, 세계의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담아낸 크로니커 오브 더 60, 즉 1960년대 연대기와 맥카트니 가족의 삶의 기록을 담아낸 패밀리 라이프가 공개됩니다. 또한 워커 에반스와 같은 미국의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에서 영향을 받은 소셜 코멘터리 사회에 대한 시선과 그리고 그녀와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던 아티스트들이 바라본 그녀의 모습을 담은 포트레이트 오브 린다, 린다의 초상화 등 200여 점의 사진 작품이 한 자리에서 소개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린다와 사진 작업을 함께 해온 아티스트들이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녀가 참여했던 레코드와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사진 실험 기법 등까지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콘텐츠가 함께 전시된다고 합니다. 린다 맥카트니의 사진 속에 담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 그리고 끊임없는 예술적인 시도들은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진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또한 인정받는 사진작가뿐이 아닌 사회활동가, 그리고 가족에 헌신하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온 린다의 모습은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울림을 전한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사진 작품은요, 이 사라져간 찰나에 생명을 입혀주는 예술입니다. 평범한 순간이 작가의 눈을 통해 새로운 가치로 탄생하며 누군가의 마음에는 강한 메시지로 남기도 하죠. 항상 아름다운 풍경과 순간을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숭고함 역시 사진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잘 표현된 전시입니다.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터키 이스탄불의 작가 아라 귤레르의 사진전입니다. 작가는 이곳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그리고 성전을 흑백 사진을 통해 보여줍니다. 아라 귤레르는요, 터키 태생의 사진작가입니다. 이 서구권 문화와 전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그가 낯설 수 있지만요. 하지만 그는 세계적인 저명한 예술인이라고 하네요. 1950년대 후반부터 그는 타임라이프와 파리마치 등 유명 잡지사의 사진을 기고했고요. 1960년대 초 매그넘 포토스 사진가로 활동을 시작한 뒤 영국 보도사진 연감에서 세계 최고의 사진작가 7명 중 1명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전시는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터키와 이스탄불의 모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업 활동지가 작가 자신의 고향이자 작가가 직접 성장한 곳인 만큼 이 작품 곳곳에는 그만의 시선과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한비미술관에 전시된 이 1,100여 점의 작품은 터키의 아라뮤지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중에 46점은 작가가 선별 과정에 함께 참여했으며 가장 빈티지로의 가치가 될 만하고 작가의 전통적인 작업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큰 작품들도 준비했다고 하네요. 또한 모든 작품들은 흑백 은염이 처리된 사진 그대로 구성됐습니다. 이는 50년대에서 70년대 가장 기본적인 사진이 흑백 사진이기도 하지만 그 시절의 이스탄불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의도적인 표지의 연출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작품은 매 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완성된 것이고 그로 인해 진실성을 지닌다는 말인 거죠. 40, 50년 전의 오래된 사진들이지만요. 그 속의 주인공들은 그들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 삶의 희망을 그들의 눈을 통해 느낄 수가 있죠. 아라 귤레르의 개인 뮤지엄에 오랜 기간 소장된 그의 작품들, 과거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터키와 이스탄불의 고혹적인 모습을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가 기록한 이스탄불은 오늘날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스탄불이기 때문에 더 아련하고 값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과 추억들을 담은 이 거장 작가들의 사진 전시, 우리가 볼 수 없는 순간들을 담은 사진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이 사진 관심 많으신 분들 한 번씩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미국이 들뜨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국내 가전 유통업체 롯데 하이마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마트는 2015년 상반기까지 확보된 이익 성장 모멘텀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사는 2013년 3분기부터 롯데마트 내 출점을 시작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약 95개의 점포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출점 비용 부담으로 이 동사 영업이익은요, 2013년 3분기부터 2014년 2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점포 전환의 일단락과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은요, 이 추가 업사이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가 연초 대비 2.3% 상승하는 등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이마트는 이 유통주 중에서도 부동산 거래량과 이사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이며 역사적으로도 동사의 기존점 성장 매출률은 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15%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회복세 강화 시 이는 동사의 점포 확장 정책과 맞물려 큰 폭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바일 부문에서도 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동사의 모바일 사업부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조금 단일화로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나 영세업체들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가전 유통업체나 마트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가전시장에서 20에서 50%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마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온라인 사업 확장으로 주가 회복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적 개선 추이와 부동산 경기 회복, 모바일 사업부 가치 부각으로 이 주가는 모멘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게다가 동사는 그간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온라인 부문 사업을 2015년부터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과 LG 등 이 오프라인 점포의 주요 브랜드보다는요, 소형 가전 중심의 저가 브랜드 위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소싱과 MD 능력으로 타 온라인 가전 판매 업체 대비 차별화에 성공한다면 2015년 이후 동사의 차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우려 또한 해소되어서요, 주가 회복에 탄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롯데 하이마트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요즘 정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커피 정말 좋아해서 하루 2잔씩은 꼭 마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커피는 현대인에게 필수 기호식품이 되었고 이제는 기호식품을 넘어서 취향 그리고 여유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커피 잘 안 드시는 분들도요, 커피 향만큼은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의 시, 나른한 오후가 되기 전에 미리 여유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한 잔의 커피가 있는 풍경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있는 풍경. 용혜원. 한 잔의 커피도 우리들의 인생과 같다. 아무런 의미를 붙이지 않으면 그냥 한 잔의 물과 같이 의미가 없지만 만남과 헤어짐 속에 사랑과 우정 속에 의미를 가지면 그 한 잔의 작은 의미보다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따라 의미가 다를 것이다. 모두 저마다의 삶의 의미를 갖고 저마다 자기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잔의 커피에 낭만과 사랑을 담고 마실 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도 역시 낭만과 사랑이 있으리라.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을, 누구나 똑같은 오늘 금요일을 살고 있지만요. 이 각자의 삶의 모습은 제각각 아주 다릅니다. 인생은 저마다의 의미가 있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데요. 모든 이들은 또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죠. 보잘것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중한 삶에 이 커피 같은 쉼표 하나씩 찍는 건 어떨까요? 이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잘 안 풀리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오는 게 더 도움이 되곤 하죠. 주말을 앞둔 날 혹시 할 게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시다면요. 잠시 내려놓고 이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일상 속에 그래도 한 잔의 커피가 있는 풍경 정도는 있어야지 좀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요, 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이 심장병 예방에도 참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커피는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 간단하게 커피 한 잔 정도 드시면서 하루 나시는 게 어떨까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